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연입니다. 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강좌의 1강입니다.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올려놨죠.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하시고 해설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모의고사를 보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 훈련할 것인지, 또 이 강좌를 배워갈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험과 수학 사이에 어떤 갭이 있거든요. 괴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수학을 열심히 했고 잘했기 때문에 점수 잘 나와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내가 수학을 충분히 잘하고 뛰어나지 못하지만 점수는 그래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와. 이런 학생도 또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 수능 파이널 단계에서 뭘 준비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좌가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입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꼭 모든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수학 실력과 시험 점수. 여러분은 수학 실력이 뛰어나고 싶습니까?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수학 실력이지만 설령에 미흡하더라도 시험 잘 받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학 실력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가 않죠. 집중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그것만 파면 되겠지만 수능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는 생각보다 단기간에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극적이었던 사례가 예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0 몇 점이었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뭔가 그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수능 당일날 96점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뭘 얻었느냐? 시험을 잘 보려면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점수를 깎아먹는 요인들, 점수 상승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그냥 수학만 열심히 하고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시험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지엽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면 강조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수학은 문제를 풀어도 80% 90% 완벽하게 풀어도 10% 20%의 조그마한 실수와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를 틀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과목과 달라요. 탐구 영역도 과탐 같은 경우 일부 그런 경우 있지만 사탐이나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딱 알면 대부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은 4점짜리 문제 대부분이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도형을 해석하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점을 식을 세우고 이걸 식변형을 하고 그다음 문제에서 어떤 정의를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답을 내고 하면서 단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단계 중에 한두 개가 약간 부족하면 분명히 문제를 거의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야. 빵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다듬어야 되는 거는 바로 방금 말했던 8, 90% 또는 7, 80% 되는 내용을 100%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 실력을 극적으로 키우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정의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능이 2달 남은 수험생들은 한 달 남은 수험생들은 이게 훨씬 더 클 거라 생각하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운영 이론. 내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수학 실력만큼 시험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착안해야 되느냐.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사실 되게 많거든요. 되게 엄청 많은데 작년 재작년에 쌤이 운영 이론 강의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것도 중요한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올해는 작년 재작년 운영 이론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각각 되게 많은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줄였습니다. 줄여서 한 강이야. 이 한 강.
이 1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 모의고사가 문제풀이 순서에 따라서 시험 점수 차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수학시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2, 3점짜리가 진행이 되다가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짜리 문제가 나오다가 다시 16번부터 19번까지 3점이 나오다가 20번부터 22가 또 4점짜리가 나오다가 그 다음 23번부터 27번까지 또 2, 3점짜리가 나오다가 28번부터 30번이 4점짜리가 나오고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9번부터 15번, 20부터 22, 28부터 30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는 많이 연습이 돼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거의 안 본 학생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야. 불쑥. 풀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나왔어. 갑자기 또 엄청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야.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2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오르막과 내리막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시험을 우리는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봐봐요. 4점짜리 어렵잖아. 특히 뭐 과거 같은 경우에 15번, 14번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22 같은 경우는 오답률 1등이었던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냥 순탄하게 쭉 푸는데 내가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고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정도 풀다가 그냥 100분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풀만한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되게 많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겠지. 보통 근데 똑같아요.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 29, 30이 물론 과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미적, 확통, 기하 전부 다 29번은 풀만 했습니다. 특히 미적분 29번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9번 같은 문제가 풀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족하고 타임 보호돼서 못 푸는 일이 안 생기려면은 정교하게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27번 같은 3점짜리 문제가 뭐 물론 난이도가 약간 있긴 하지만 후반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답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할 것이냐. 일단 이거는 학생들마다 수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일관성 있게 훈련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뭐 이러이러한 순서로 문제를 풀 거야. 여러분만의 아마 노하우나 방법들이 있을 거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한번 결정을 했으면 수능 보기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 방법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일관성있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냐면은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시험이 10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 중간에 한 뭐 50분 정도가 지났어. 뭐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내가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일관성 있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뭐 객관식부터 풀고 어떤 때는 주관식부터 풀고 어떤 경우는 선택 과목부터 풀고 이래버리면 내가 한 30분 지났을 때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평소보다 페이스가 빠른 속도인지 느린 속도인지 이 정도면 남은 시간 동안에 30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는 거야. 피드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동일한 방법을 연습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는 이렇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점수가 3등급 이하야. 3등급 뭐 미만은 거의 해당하고 3등급은 좀 애매합니다. 일단 뭐 이런 수험생들은 무조건 3점짜리를 먼저 풀고 4점짜리 문제로,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먼저 풀고 4점짜리를 푸는 순서로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등급 이하인 학생들, 원점수 기준으로 한 60점대, 70점 미만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에서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풀다 보면은 뒤에 후반부로 가면은
쉬운 3, 4점짜리가 혹시나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는 30번이 과연 얼마만큼 어려울까? 뭐 9월 평가원은 어려웠었어요. 근데 30번이 생각보다 몹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킬러 문항 배제를 교육부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22번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맞춰줬습니다. 근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니까 기하나 미적 같은 경우는 30번 문제를 생각보다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과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걱정되는 게 그럼 30번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못 푸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문제도 뭐 어렵기도 어려웠지만 학생들의 오답률이 뭐 역시 막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학생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 시간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쉽게 하면서 3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9월 달에 사실 또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모의고사가. 9월 달들을 진행하다가 근데 30번 오답률이 너무 높아. 30번을 좀 많이 쉽게 내버리자. 라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번 굉장히 쉬웠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안 풀어버리는 거죠.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일단 3점짜리를 먼저 풀고 그러면서 3점 풀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3점짜리는 확실하게 난이도가 쉽잖아. 그러니까 3점짜리를 푸는 이 과정에서는 시간 낭비가 거의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간 낭비가 어디에 있냐면은 4점짜리 문제들을 푸는데 그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풀릴 듯 말 듯 풀릴 듯 말 듯 아예 안 푸는 경우는 또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근데 풀긴 푸는데 계속 이렇게 껄쩍껄쩍 거리는데 거기서 문제가 안 풀리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전체적으로 낭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3점짜리 문제를 먼저 풀고 3점 넘어가는 것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 등급을 해야 하는 거야. 3등급 이상 3등급은 뭐 그러니까 이 꼭 이제 등급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학에 좀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3점에서 4점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뭐 1등급인 학생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하나의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풀었을 때 단점은 3점짜리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1번부터 8번 점프, 6번부터 12번 점프, 23번, 20번 그러니까 시험지를 계속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2장 넘겼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또 시간 낭비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를 순차적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 경우의 장점은 불필요한 4점짜리 문제에서 시간 낭비가 커가 전체 시험 망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치면은 이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으면 30문제를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최소한 버려지는 시간, 시험지 넘기는 시간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실수로 이렇게 뭐 중간에 넘기다 보면은 한 페이지를 통째로 막 빼먹고 2장 넘겨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이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문제를 1번 30번이 아니라 내가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미적분의 쉬운 문제들, 다시 말하면 23번부터 27번이 시험의 후반부에 놓이게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져. 그래서 항상 뭐 미적분은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뭐 확통 기하는 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항상 후반부에 놓이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한 조급한 상태 풀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계속 나와. 이런 학생들은 23번부터 푼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1번부터 푸는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23번부터 푸는데 23번부터 27번까지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9, 28, 29, 30은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넘어가서 일단 28, 29, 39번을 눈도장을 찍어 놓고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쫙 푸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에 비해서 왔다 갔다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 23번부터 푸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방법이 쌤이 예상하지 못한 또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요. 짝수번부터 먼저 풀고 홀수번부터 뭐 이런다든지. 왜냐하면 짝수번이 과거의 수투였고요. 홀수번이 전부 다 수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급이 낮은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부족할수록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기본적인 요 기조는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게 기조인데, 이제 점수대가 올라가서 수학 실력 있는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후반부에 이때까지 어떠냐면 작년, 재작년에는 29, 30, 21, 22가 진짜 어려웠어요. 특히 22, 30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2등급 정도 된 학생들도 어차피 22번이나 30번은 안 풀어. 쉽게 말하면 버려. 그러니까 앞부분 적당히 손실이 있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후반부에 돌입을 해도 어차피 29, 30을 안 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이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22가 생각보다 엄청 쉽고 30번이 생각보다 엄청 쉽게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맞습니까? 네, 올해 6월 평가원 22번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9월 평가원 풀만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간 관리 못해서, 시간 세이브 못해서 후반부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방금 풀었던 문제풀이 순서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게 스킵한다. 무슨 말이야? 넘어간다. 이거를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뭐 풀기도 하고, 풀다가 모르면 별표를 치기도 하고, 풀다가 모르면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또 풀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오늘 요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에서 가장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번은 그래도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번은 따로 반드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13번 문제가 미분의 활용 문제로 가장 어려웠습니다. 1번부터 15번 사이에서도 가장 어려웠었고 20번, 21번, 22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원, 수투 통틀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13번 문제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지만 15번까지가 객관식 문제야. 그럼 13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고 가장 어렵게 나왔던 사례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과거에 13번 도형 문제가 15번보다 오답이 높았던 사례가 작년 9월 평가 모의고사 있긴 합니다만, 그 문제에 비해서 훨씬 한 2단계 정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21번, 22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13번 문제가. 다만 객관식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맞췄을 뿐이에요. 자, 근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럼 봐봐. 문제를 쭉 풀다가 점수가 한 80점 정도 금방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13번을 당연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13번을 포기하면은 뭐 15번도 포기할 거야? 21, 22도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13번 문제 보통 이제 풀게 되고, 풀더라도 못 풀더라도 계속해서 도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문제가 어려운 게 딱 놓여 있으면은 문제를 풀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와 사랑에 빠져서 어느 순간 시계를 딱 보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문제를 틀리는 건 틀리는 건데 이걸 포함해서 이 시험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도 몰라요. 왜? 문제를 막 풀다가 자기도 그 문제에 푹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시간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게 22번이나 30번은 안 그래요. 왜? 20이나 30은 누구나 문제 후반에 풉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3번, 뭐 11번, 이런 12번 이런 문제들은 보통 시험 시작 딱 스타트하고 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3점, 2, 3점짜리 문제니까 거기는 뭐 순식간에 지나가고 9번, 10번도 보통은 쉽거든요. 그럼 이제 11번, 12, 13 정도가 되면은 빠른 학생들은 시험 시작하고 10분 이내,
좀 느린 학생도 20분 이전에 거의 대부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험 초반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 문제를 10분 풀어버렸어. 그러면 그 뒤에 안 보더라도 뒤에 데미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20이나 30은 안 그렇다니까? 20이나 30을 시험 시작 10분, 20분 만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엽기적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야. 아니면 수학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학생들 정말 최상위권 일부를 제외하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 주는 어떤 시험에 주는 영향은 22, 30보다는 13, 14, 15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그런데 올해 수능은 이게 9월 평가원에도 13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13이 될지 15가 될지 아니면 11, 12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서 시험 후반부에 푸는 과정을 훈련하지 못하면 시험 정체를 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스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고 포기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발상이 떠오르지가 않아. 보통 문제를 읽다 보면 한 30초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윤곽이나 이런 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보고 하다 보면은 또 문제를 푸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안 떠오르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포기하는 건 이 순간 포기하는 거지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그 문제를 푸는 건 포기하고 표시하고 스킵한 다음에 넘어가 다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30번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무조건 남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왜 부족한 줄 알아? 이런 문제에 시간을 왕창 써버리기 때문에 후반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이럴 수 있어요. 11번이 굉장히 어렵고 13번이 굉장히 어렵고 14, 15는 쉽고 20번이 굉장히 어렵고 21, 22는 또 쉽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이게 나왔을 때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하면서 이것들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안 돼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스킵하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런 볼멘 소리를 하죠. 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넘어가잖아요. 13번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걸 다시 볼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 학생들한테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는 오지 못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인 거야. 다시는 그 시간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연습하는 거잖아. 훈련하는 거잖아.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기초공사, 기초 철근 콘크리트 세우는 것처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상 30번까지 도착했더니 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죠. 막 뭐 10번, 13번, 14, 15번 막 한 7문제 못 풀었어. 그런데 30번까지 일단 도착을 했어. 그리고 나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이빨 빠진 것들을 메꾸는 작업들을 하는 이 과정을 연습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교하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평소대로 푸는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공부를 하면서 연습 꼭 하시고요. 어떤 위치에도 고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도 30초 고민하고 이 문제를 포기하고 스킵하면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는 연습. 이거는 선생님 매년 강조하는 거거든요. 검토한다는 행위는 뭐냐면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면서 내가 뭐 부호를 실수하지 않았는지 계산 실수가 없었는지 조건을 잘못 읽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이 검토하는 과정이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실수, 이 실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실수를 하나 잡아내도 4점이고요. 30번 문제를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겨우겨우 풀어도 4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4점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검토하는 게 훨씬 시간도 짧게 소모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할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토하는 거를 이것도 앞에 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유기적 연관이 돼 있어요. 선생님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요. 검토할 시간이 왜 없을까? 당연하죠. 앞에 했던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배분을 잘못하고 스킵하는 과정을 못하는 학생들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검토를 못하면은 실수가 나오고 여러분 어때요? 올해 봤던 뭐 9월 평가 모의고사 실수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실수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한 10명 중에 9명은 항상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실수가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여러 개야. 실수를 하나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막 실수를 3개, 4개. 그럼 그 점수를 합하면 막 10점, 20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는 거를 검토를 해서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이거를 실전에서 검토하면 되지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내가 한두 개 정도를 틀렸던 거를 한 2, 3분 검토해가지고 짧게 검토해서 틀린 걸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맞추는 상태로 만들어서 점수가 막 4점, 8점 이렇게 뭐 12점 점수가 정말 눈에 띄게 올랐던 강렬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연습할 수 있고 실전에서도 직접적인 도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쌤도 실수를 합니다. 쌤도 강의를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하면 막 판서 실수도 있고 이 오디오 실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그거 수정하기도 하고 자막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고 그냥 실수 안 해야지 하면은 실수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선생님, 정말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검토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원점수 기준으로 한 60점 미만, 그러니까 문제를 다 제대로 푸는 것조차 버거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라도 더 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검토가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학생들은 뭐냐면 문제를 풀었어. 근데 못 푸는 게 되게 많긴 해. 뭐 한 5개 못 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풀었던 문제, 그러니까 5개 못 풀면 점수가 80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개를 못 풀었지만 점수가 뭐 60점대가 나오거나 그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풀었던 문제 중에 실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학생들은 한 문제를 더 푸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검토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쌤이 어디더라, 뭐 유튜브였나?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서울대 의대 정시로 합격했던 학생 중에서 뭐 올해 평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보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딱 시험 끝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험 만만치가 않다. 근데 왜 만만치가 않냐?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디폴트로 시험에서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검토를 해야지만이 실수가 줄어들고 그 실수를 없애는 게 내 수학 점수를 이루는 기본적인 근간이야. 흔들림 없이 96, 100 나온 학생들은 검토를 무조건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검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처하는 그 수학 점수 포지션상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고 좀 덜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점 언저리 학생들은 아주 중요해요. 2, 3등급 학생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학생들은 실수가 있음에 따라서 한두 개 차이 굉장히 큰 뭐 점수가 막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4등급 미만인 학생들은 보통 하나 더 푼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1등급인 학생들은 당연히 검토를 대부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지금 했던 이 말이 오히려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해라고 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이론. 지금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이야기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올해도 또 되게 중요하니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 시험 쉬울까 어려울까? 어떨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예상은 되고 있지,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킬러 문항 배제를 했기 때문에 최고 난도 문항의 난이도가 떨어질 거는 뭐 명명백백하잖아, 자명하잖아. 이미 출제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알기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국어는 어땠어요? 난이도가 6월달이 이미 쉬웠잖아요. 6월달에 1등 커트라인 98점이었던가요? 6월달이 이미 쉬웠기 때문에 그거보다 막 훨씬 쉽게 나올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변별력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쉬운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 몇 문항이 쉬워지면서 체감상 시험이 쉬워지는다고 느끼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풍선 효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그와 동시에 준킬러가 어려워지는 시험이 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게 조정하다 보니까 과학이 어렵거나 과학이 쉽거나 될 수도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 한켠에 그래도 뭐 주관식은 좀 쉽지 않을까? 내지는 그래도 난이도가 뭐 과거에 비해서 뭐 어떻지 않을까? 뭐 30번이 9월 달에 좀 어려웠으니까 9월 달에도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그 소심한 기대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이것들을 명확하게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디폴트로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시험의 난이도나 등급 컷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쌤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의 난이도가 만약에 조금 올라갔어. 그래서 막 아까 13번, 14번 이런 것처럼 11번부터 난 거 아니야. 11 어려워, 12 어려워, 13 어려워, 14 어려워, 15 어려워. 연속으로 그냥 원투 펀치를 1, 2, 3 어퍼컷 막 스트레이트 다 맞았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 21, 22는 쉽네? 근데 이미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면 내 문제지만, 시험은 전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보잖아. 그 당연히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학생들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막 되게 마음이 되게 무겁거나 막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이 쉬우면 다 같이 쉽고요.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거든요. 방금 말했던 그런 문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튀어나오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진들도 시험의 난이도를 사실 감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5년쯤 전인가요? 만점자 1%를 평가원에서 공약을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만들면서 평가원의 출제 기조는 과목별 만점자를 1%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출제 기조이다라고 이미 대놓고 공언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출제하는 사람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도 난이도나 정답률이나 만점자 비율을 맞추기가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보다 중간에 만세 부리지 마시고, 만세가 좋아서 만세가 아니라 그냥 연필을 놔버리는 거야. 뭐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시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요 1회, 2회, 3회 준비를 하면서 이 안에는 난이도가 좀 평범한 것도 있고 중간에 막 빡빡한 문제도 있고 또 과거 수능 트렌드에서 살짝 손을 본 형태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활용하면서 수능에서 여러분의 최상의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했던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모의고사 쌤이 1회를 무료로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 모의고사 1회를 풀어보면서 부딪혀가면서, 또 쌤이 끝나고 나서 그 1회 모의고사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런 부분이 강조됐고를 얘기할 테니까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느꼈구나,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마지막 수능까지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쌤이랑 또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